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가볍게, 정말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북한 군대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을 하시죠?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그런 얘기 어떻게 하냐, 네가 북한 군대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사실 여러분들 거기 바닥에서 살다 보면요, 들을 거 다 듣고, 그리고 또 알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거짓말로 이제 전달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위협을 주거나 무섭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북한 군대 진짜 무서운 이유. 자, 첫 번째는 북한 군대들은 폭력을 그냥 씁니다. 북한 군대 10년 동안 지역 유지가 됩니다. 왜냐? 10년 동안 군사복무 하다 보면요, 그 바닥을 그냥 다 꿰고 있어요. 여기 사람 저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제가 북한 군대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당했냐?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북한 군대는 일단 무섭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왜? 북한은 선군 정치라고 해서요, 먼저선, 그러니까 군대가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군대를 절대 터치할 수 없고요, 군대 앞에서 경찰들은 거의 뭐 무용지물, 앉아 일어나 이러면 이제 그 경찰들이 따라해요, 안전원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은 군대의 파워가 더 셉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군부대 안에서는 어떻게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걔네가 밖에 사회로 나와서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패고 폭력을 제일 많이 써요. 자, 북한 군대들이 10년 동안 갇혀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뭐 자기 아는 집도 한번 뚫어가지고요, 이제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이면 부대를 애들이 안 들어가고 잠도 자고 그래요.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뭐 많이 듣고 경험한 적 없는데, 제가 왜 무서웠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공부 좀 하려고 과외를 받았거든요. 저녁에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 과외 선생님 집에서 이제 그때 수학이랑 영어를 과외를 받았는데, 오는 길에 아는 형과 이제 손 잡고 이제 같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집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MP3이라고 해서 MP3죠. 그거를 여기 귀에다가, 겨울에 북한은 추워가지고 귀 마개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MP3를 넣고 한국 노래를 듣고 트로트를 들으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저기서 담뱃불이 한 4개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했죠. 근데 딱 갔는데 이렇게 마주쳤잖아요, 딱. 근데 이제 바로 저희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니들 이리 한번 와보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뭐 유민군대 오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찍소리 못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 딱 갔는데, 니 가방 되게 좋다, 가방 한번 내려봐. 위에 옷도 좋네, 벗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벗어줬어. 근데 이제 이 기마개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줄 수 있는데 이 안에 한국 노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주면 얘네한테 걸리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마개 내라. 야,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많이 추워, 이리 줘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못 줬어. 왜냐? 못 줄 수밖에 없는 거. 난 지금 한국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옆에 형이 재빠르게 도망갔어. 군대 4명이 걔는 못 잡고, 왜? 어두우니까 그 형 막 도망간 거예요. 어둡고 나는 이제 그 남아있으니까 그냥 4명이 나한테 달려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한 번 더 나한테 욕을 했는데 안 다니까 바로 주먹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 코가 제가 약간 삐뚤었거든요. 정확하게 몸에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이게 이때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쌍코피를 막 좔좔좔 후르면서 다 뺏겼어. 그리고 이제 애들이 막 밟았어요. 그래서 갈비뼈도 여기 굼도 가고. 그래서 밟고 있는 도중에 형이 달려가서 저희 집에 알린 거예요. 유성이 맞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혼자 오기 무서우니까 앞집 형, 옆집 형 다 데리고 이제 전지 후레쉬 들고 유성아!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네가 도망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성을 찾고 나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지혈을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 이성이 이제 잃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범죄자들을 잡겠다, 군대를 잡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코피 줄줄줄 흐르는 애 손을 잡고 분주소,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지금 군대한테 맞았다. 근데 경찰들이요, 사실은 군대를 단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국경 경비대 쪽에 이제 분대들을 하나씩 돌았거든요. 당연히 얘네가 없죠. 안 나오죠. 근데 저는 그게 한 1시간 넘었거든요. 피가 계속 나와서 여기 앞에 이렇게 옷이 이렇게 돼 있는데 피로 다 딱딱하게 굳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머리를 적게 이렇게 해서 지혈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끝내 못 잡았어요. 그 정도로 북한 군대가 뭐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강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군대 저는 이런 경우를 제일 무서워하고, 만약에 잡으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이제 무조건 잡아서 국경 경찰한테, 이제 헌병한테 넘기겠다, 경보부대한테 넘기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 경보부대에. 근데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 뭐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넘긴다고 해도 걔는 군대 안에서 그렇게 심하게 벌을 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북한 안에서 군대 기강이 무너진다고 그런 사례들, 이런 걸 절대 밝혀내질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런 걸 믿고 더 날치고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있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때리고 그냥 이제 도둑질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무서운 북한 군대의 어떤 에피소드고, 사실 그 한국 군과 북한 군대의 어떤 대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북한 군대가 무서운 이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북한 군대 강령실, 강하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싸우면 사실 한국 군대가 이겨, 내가 볼 때도. 근데 북한 군대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왜 무서운가, 제가 이제 이거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북한 군대는 쪽수가 많아요. 북한 병력이 11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군의 한 2배 정도가 좀 넘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우리 군의 국군의 이제 쪽수를 모르니까. 그럼 일단 인해 전술을 쓰는 거예요. 북한이 전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단은 쪽수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전쟁을 치를 군대들은 따로 있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북한의 특수부대, 그리고 경보부대라고 해서 얘는 이제 남한에 이제 침투되는 특수부대, 난파공작 하는 이제 그런 군대들인데, 이런 군대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그런 부대에 갔다 왔다고 이제 전역을 해서도 말을 정말 안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그 전역한 사람이 키도 되게 작고 몸 되게 다부진데, 막 우리가 남한에 이제 파견 나가는 북한 군 이러면 막 현빈, 공유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또 김수현. 근데 진짜 키 작고 왜소하고 못생겼어. 근데 그런 부대에 이 사람 갔다 온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한국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막 그런 소문도 있었어. 이 사람 한국에 한 3번 정도 파견 갔다 왔다더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북한 군이 무서운 이유가, 이 사람이 예전에 장마당에서 그 약간 시비에 걸려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12대 1로 싸웠어. 근데 진짜 발이 바닥에서 안 보였다는 거야. 본 사람들이 정말 놀랬대. 일단 손을 안 쓰고 발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군대가 북한에는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또 그리고 북한이 제일 그 내세우고 제일 훈련을 많이 하고 역량이 좋은 군대가 호위국입니다. 호위국은 김정은을 지키는 군대인데, 이제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별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2중, 3중으로 이제 경비를 서는데, 이게 다 호위국이거든요. 왜냐면 호위를 하는, 그러니까 수뇌부를 호위하는 군대들, 이런 군대들은 정말 북한이 최선을 다해서 다 역량 공급시키고 지원 빵빵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군대가 정말 무서운 게 이 충성심. 10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요, 이 정신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거든. 그래서 어떤 정신교육을 시키냐, 북한이 열병식 하는 거 최근에 보면요, 핵배낭맨 군인들이 보여요. 앞에 핵배낭 이렇게. 근데 그게 정말 자폭하는 군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외치는 구호가 따로 있어요. 자폭 정신이라고. 걔는 정말 그냥 자기 한 몸 바쳐서 죽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일본 놈들이 비행기 타고 공격할 때 비행기 그냥 몰고 들어가서 박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얘네는. 근데 사실 우리 또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 했잖아요. 죽자하고 이제 덤비면 살고. 사실 이렇게 죽자하고 덤비는 놈들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막아내요. 그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특히나 이렇게 자기 한 몸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전우를 구한 사람들을 굉장히 띄워줘요. 예전에 한국전쟁 때 적의 화구를 자기 몸으로 17살에 막은 리스복 영웅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 동상을 막 학교마다 다 세워놓고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때인가? 군대에서 이제 수리탄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자기 몸으로 막아서 이제 전우들을 구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막 공화국 영웅충을 주고 이러면서 막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원하는 건 쪽수 플러스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들면요, 이거는 정말 당해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한군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이유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사상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도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바로 색깔 바뀌는 애들, 옷 색깔부터 보세요. 저 이제 빨간 거랑 이제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런 애들은 이제 이런 짓을 안 하겠지만, 정말 아직까지 빨간색이 짙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돌변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북한군이 여러 가지 특수부대 어떤 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무서운 것보다는 이렇게 인해 전술 써가지고 죽으려고 달려들면요, 이거는 정말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운 어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제일 위험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부대 영상들 보면 옛날 유튜브 같은 거 치면 나오거든요. 일당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혼자서 이제 100명을 당한다. 사실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북한군이 그 특수부대가 훈련한 거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절했다잖아요, 외국인들이. 왜냐, 정말 그 철군을 배에다 대고 그걸 막 휘는 것도 있고요, 유리바닥 이런 데 누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세멘트 이만한 거 놓고 하말로 그걸 깨고 막 이런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막 CG다 장난이다 하는데, 그런 걸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삼촌한테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특수부대에서는. 그 정도로 거의 사람이 아니라 살인병기를 키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본 시리즈 같은 거 보면 정말 혼자서 몇천 명을 당하는
키워낼 수 있는 살인 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소재의 어떤 공작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 공조 이런 거 보면 사실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있는 얘기인데 사실 거기다가 이제 각색 각본 하면서 양념을 많이 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는 얘기고 북한이 꾸준히 그걸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적인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북한군이 정말 못 먹고 애들이 다 굶어 죽는데 뭘 총을 들 수 있겠냐 이런 반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북한이 어떻게 언제 이런 살인병기를 내몰아서 공격을 할지 어떤 테러를 할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할 때는요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랑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의심하지 마세요. 네, 저는 절대 그 국정원에서 다 조사 끝나고 세탁 싹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은 북한군이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괜찮은 컨텐츠고 재밌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